얘들아, 잘 시간이다. 거기 동화책 읽어주실래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도화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좋아요. 첫사랑. 나에게 말해봐. 너의 마음속으로. 아메이는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한 회사라고 했잖아. 관계? 어떤 관계일까? 뭐 가족 아님 친구겠지? 두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야. 창업자 중 한 명인 이 리치는 집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고등학교를 걸어서 다녔어. 버스 없어? 왜 걸어 다녀? 시대가 40년대야. 이 버스가 온 마을을 다 돌고 가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거지. 그렇게 걸어 다니다가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다니는 차 한 대를 유심히 보게 돼. 아니나 다를까 그 차는 이제 같은 학교 학생차였고 같이 이제 타고 다니자고 말을 했지. 저기 우리 같은 학교 학생인 것 같은데 혹시 좀 같이 타고 다니면 안 돼? 난 싫을 것 같은데. 왜? 불편하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해. 좋다. 대신 일주일에 기름값 명목으로 25센트씩 내라. 이 친구가 바로 아메이의 또 다른 창업자 제이벤 엔델이야. 오,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 두 사람의 성격은 어땠을까?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제안하고 받아들일 정도면. 근데 완전히 반대야. 완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조금씩 가깝게 지내게 된 거지. 이렇게 아무리 친해졌어도 아직 친구 사이였던 두 사람이 훗날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제 거듭날 중요한 일을 한번 겪게 되거든. 제이의 아버지가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었어. 어느 날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나 하신 거야. 고객이 자동차를 2대 주문했는데 너희들이 좀 각각 몰고 좀 가져다 주고 와라. 뭐 어떡할래? 만약 친구 아빠가 그런 부탁을 하면. 뭐 돈 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거리가 1000마일이야. 1000마일이면 어느 정도? 1000마일이면은 약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4배. 난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사람은 무조건 한다 했어. 그냥 여행 가는 마음으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속도로라는 게 없어. 모든 도로가 제한속도 60km 이하. 거기다가 비포장 꼬불꼬불한 시골길이야. 노숙은 기본이고 날도 더워가지고 하루에 3번이나 차가 퍼진 적도 있다고 해.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완료했어.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걸 이때 깨닫게 돼. 성취감? 그보다도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텐데 함께라서 가능했다라는 것. 그 같은 감정을 공유한 두 사람은 약속을 해. 나중에 우리 졸업하면 둘이 같이 꼭 동업하자. 하지만 이들은 좀 불행히도 역사의 어떤 최악의 한 페이지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그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미국은? 물론 맞는데 이때는 전시잖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시에는 이렇게 다 군대를 가게 돼 있어. 무사히 이제 전역 후에 두 사람은 제외를 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두
두 사람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두 사람 다 그 돈을 모두 투자해서 첫 번째 이제 둘의 공동 비즈니스를 시작해. 바로 이거야. 이게 뭐야? 비행기? 비행기. 맞아. 두 사람은 생각했던 거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자동차라는 게 보급이 됐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비행기가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일종의 비행기 면허 연습장 같은 걸 시작을 한 거야. 아, 약간 자동차 면허 학원 같은? 비행기 면허 학원을 시작한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네. 두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몰라. 그럼 어떻게 가르쳐? 조종사 2명이랑 정비사 1명을 고용을 하고 이 두 음. 사람은 이제 홍보를 하러 다닌 거지. 여러분, 비행기 조종 면허를 지금 따셔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이 자동차 운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 근처 인부들 상대로,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음식도 팔자 해서 식당도 시작해.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왜? 전기랑 수도가 없어. 그럼 어떻게 요리를 해? 휘발유 발전기로 전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데 물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킬로 떨어진 우물에서 매일 이제 길러다가 썼어. 그렇게 이들의 첫 창업 회사인 울버린 에어 서비스는 이제 점점 성장해서 비행기 12대, 조종사 15명을 거느린 이 지역 최고의 항공 서비스 업체가 돼. 하지만 이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니까 한 4년 정도 운영하던 이 사업체는 결국 문을 닫게 돼. 결국 한계가 있는 거지. 재구매가 안 일어나잖아. 쉽게 말하면 그 근처에 사는 이제 사람들 중에 비행기 조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다 땄어.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지. 이 두 사람은 이제 계속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전국, 아니 그 근처 국가들을 막 돌아다녔어. 가정용품부터 막 문구, 왕구 이런 거 막 팔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항해를 나갔다가 요트 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 그거를 이제 막 영화로 만들어서 막 상영해서 사람한테 돈을 벌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제이 집에 식탁 위에서 운명의 그것을 만나. 이거야. 오, 뭐지? 바로 건강식품. 건강식품. 그리고 브랜드가 중요하지. 뉴트리라이트? 맞아. 이거 아메리카 아니야? 원래는 아니었어. 그런데 1972년에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를 인수하게 된 거야. 인수를 했구나. 뉴트리아를 인수하고 뉴트리라이트. 그래. 뉴트리아는 뭐고? 그 지네. 그때 당시에 만났던 뉴트리라이트는 6천형이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둘에게 제안을 하게 돼. 다른 거 그만 찾고 뉴트리라이트 영양제를 팔아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영양제를. 근데 얘네들 좀 큰 사업만 해가지고 이런 건강식품을 팔라 했겠나? 맞아. 이 두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 항상 큰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뭐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이 둘이 뭐 그래도 사촌이 형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한번 뭐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가봤어. 상품 설명회 같은 거지. 설명을 들으러 가봤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이가 눈빛이 바뀌었던 거야. 거기서 뭔가를 본 거지. 투자 금액이 초기 진입 투자 비용이 굉장히 낮았어. 그들에겐 이 영양제와 영양제 한 통과 그 팜플렛 하나면 할 수 있었던 거야. 무엇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보인 거야.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이 사람과 함께 매출을 올리면 그 매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주어진다는 걸 본 거지. 혹시 많이 벌었겠네. 그렇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겠다. FDA라고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것 같다. 미국 연방식품의약처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거지. 1948년에 FDA에서 과장 광고를 했다며 여기 소송을 걸게 돼. 그리고 3년 동안 공방이 있으면서 뉴트리라이트는 큰 타격을 입게 돼. 그걸 다 빠져나왔겠네. 그게 괜찮은 생각이었어. 그렇지만 그 안에 집안 싸움이 벌어지게 돼.
뉴트리라이트는 생산회사이고 마이팅거 캐슬베리라는 유통회사가 있었어. 뉴트리라이트의 판매 방식을 고안해내는 게 바로 마이팅거 캐슬베리였어.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뉴트리라이트의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찰이 엄청 심했던 거지. 근데 이런 위기가 두 사람에게 기회가 왔어. 캐슬베리에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하게 돼. 이봐 제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게 되면 당신에게 의장 자리를 주지. 의장 자리. 이 소식을 들은 뉴트리라이트의 칼렌버그 박사는 더 큰 초강수를 뒀어. 어떤? 이봐 자네, 의장 웃기는 소리 하지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당신에게 사장 자리를 내어주겠네. 사장이 좀 많네. 요. 저도 더 벌 거고. 하지만 이들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 두 개다?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위치는 사장이 되어버리니까 그 5,000명의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잖아.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그렇지만 이 좋은 제안을 거절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생각했겠죠. 왜냐면 이들은 사업가니까. 기존의 사업 방법과 보상 플랜을 유지한 채 아메이를 1959년에 만들게 됐어. 이제 아미가 나왔구만. 맞아. 이 두 사람은 직접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어떤 주변에 불가결한 그런 영향들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지. 그 와중에 어떤 박사가 친환경 세제를 발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두 사람은 곧장 달려가서 그거를 제품화하게 된 거야. 그 제품을 모든 판권과 생산권을 다 인수해서 돌아오게 된 거지. 그게 바로 LOC야. 성공이 어떻게 됐을까? 잘 안 됐을 것 같아. 다행히 잘 됐어. TV 프로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물었어. 아니 그렇게 많은 제품이 있는데 왜 하필 세제입니까? 그리고 아메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지. 세계로. 나보다야? 맞아. 이들의 첫 번째 국가는 이들의 첫 번째 진출 국가는 바로 여기야. 갑자기 칼바람이 분 것처럼 소름이 돋아. 너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지도 몰랐어. 생각지도 못한 분위기에 홀렸어. 넘어가고 있어 다음 단계로. Girl what's up.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이 자리가 fun. 너와 나의 캐나다? 가까워서 그런가? 가깝기도 하고 영어권이다 보니까 제품이나 홍보자료,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따로 번역 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 캐나다의 일부 지역은 영어가 아니라 불어를 사용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번역 작업을 다 했어야 됐어. 하지만 이들은 이를 계기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돼. 언어의 장벽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캐나다로 성공적인 진출을 끝내고 이들은 두 번째 국가로 진출을 준비해. 어디일까? 가까운 데겠지? 두 번째 진출 국가는 바로 여기야. 날개 달린 바퀴 어디든 날아가지. There's no good at Billy Hill. 가뿐하게 찾지. 에이, 숨이 차오를 때 쉬는 숨은 내 스펙. 이번 달도 해낸 우리 팀 리스펙. 선물 때문에 절대 한 것 아니야. 우린 그저 어린이들 마냥 25 to the center to the line. Love with the foot to the rider. 영어 써서 그런가? 뭐 영어권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었겠지만 이들은 궁금했던 거야.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로 과연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다행히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 잘 됐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했던 거지. 왜 제품이 안 맞나? 알아봤더니 제품에 문제가 있었어. 아, 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지 생산업체에 제품 생산을 맡겨버린 거야. 호주에서 직접. 그랬더니 품질 관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에서 가게 된 거지.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았나? 맞아.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들은 품질 보장이 안 된 제품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이후로 스타업이 또 잘 되면서 영국이나 홍콩이나 뭐 그런 곳에 1년에 한 국가씩 나갈 정도로 성장을 하게 돼. 네덜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어. 키 큰 튤립이 먼저 잘린다. 키 큰 튤립?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아메이, 그게 사람들의 눈에 점점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다 1975년에 우려된 일이 벌어졌는데 연방통신위원회 FTC라고 우리나라의 공정관리위원회 같은 곳인데 거기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야. 소송을? 왜? 아메이의 판매 방식은 사기고 불법이다 라고 고소를 해버린 거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소송을 한 거야? 맞아. 아주 작정을 하고 소송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포를 했어. 아메이를 통해서 사업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모든 사람은 나와서 출석해서 증인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한 거야.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무려 2년 6개월 동안 재판을 하게 된 거야. 거의 청문회 같은 거였지. 원고 증인신문 하세요. 저기 상민씨, 아메이 사업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한 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왜 그만두셨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수익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자꾸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 그만뒀죠 뭐. 보시다시피 이상민 씨는 5년이란 시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은커녕 투자한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 인해 결국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달에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는 가만인설에 속아 애꿎은 시간만 허비한 것입니다. 아메이는 검증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들을 속였고 이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이용만 당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민 씨는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 지게차 운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보험 설계사요. 수입은 전에 하던 일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괜찮습니까? 뭐 좀 나아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서툰 엔지니어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이전에 아메이 하면서 사람을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없어졌습니다. 이상민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전보다 더 괜찮은 직업을 갖게 되었고 경제 형편 또한 나아졌습니다. 이는 증인이 주장하는 나는 아메이를 사업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말과 달리 아메이 사업을 했던 경험들이 공공연하게 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메이 사업은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직급을 올려주고 보상을 주는 일반 회사가 아닙니다. 이상민 씨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했음에도 그만큼의 보상을 얻지 못한 것은 아메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상민 씨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이후에 아메이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기고 지는 걸 떠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재판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위기가 기회로 다가왔어. 이전부터 불법이라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려지게 되고 재판 이후에 4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거야. 약간 전화위복이네. 맞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닥치게 된 거야. 또 이번엔 캐나다 정부에서 소송을 하게 돼. 이번에 또 캐나다야? 1982년 캐나다 아메이 센터를 급습해서 허위 관세부가 신고를 했다면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돼. 왜? 갑자기 왜? 1965년 당시 계속 유지하던 그런 법들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80년 된 법을 개정하면서 편파적으로 아메이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아메이가 싫었던 거겠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거야. 뭐 정부에 뭘 좀 안 줬나? 형사소송 끝에 벌금을 내고 이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거야. 6년 동안 지속됐어. 아 6년이나. 맞아. 근데 6년 동안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피폐해지지 일단 정신이. 맞아. 그리고 그에 아메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업적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된 거지. 뭐 철수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경영으로 본다면 철수하는 게 맞지만 이들은 철수하지 않았어. 단 한 명의 사업을 하길 원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철수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유지하면서 그냥 적자로 유지한 거지. 멋있네. 캐나다에서 이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다 알려지게 된 거야. 와, 저 아메이 문제 있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처럼 취재를 하게 된 거야. CBS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국 방송인 거야? 맞아. 미국 방송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뒷조사를 시작했어.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여과없이 노출된 결과 이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야. 정말 FM대로 청렴하고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관리하고 좀 믿을 수 있는 제품이구나가 여지없이 알려지게 된 거지. 이런 온갖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아메이가 정말 글로벌하게 나간 거야. 이제는 인구가 많다는 그 아시아권에도 진출하게 된 거지. 아시아. 맞아. 자, 다음 진출 국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구글, 아마존, 우버택시, 에어비앤비의 공통점은? 공통점? 플랫폼 기업? 맞아. 그리고 중국 진출에 모두 실패한 기업들이야. 얘네들이 다 중국 실패한 기업? 삼 년간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하게 돼. 갑자기?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응. 그래서 중국 관계자들과 대화를 시도하게 돼. 자, 근데 각종 시설들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는 다단계가 불법이래. 근데 왜 좀 건물 다 짓게 해놓고 그럼 왜 하노? 짓게는 하지 말든지. 이거 완전 그냥 저거들 그저 가져갈 생각이네? 중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다시 재개받게 돼. 중국 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거 아메이가 세계 최초였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은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네. 왜 중국은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됐을까? 첫 번째로 아메이란 기업이 주는 이윤이 너무 많은 거야. 일자리도 창출해줘, 건강도 지켜줘,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실보다는 이득이 훨씬 더 많았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카피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따라할 수가 없는 거지. 마케팅 플랜이야. 마음 먹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아메이가 이렇게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거는 독특하고 신선한 마케팅 플랜이 아니라 바로 제품에 있었어. 무엇보다 그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엄청난 규모의 농장과 공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지. 2012년도에는 식물 연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던 아메이에게 중국 정부가 선뜻 연구를 같이 해보고 싶다면서 땅을 하나 내주게 돼. 자그마치 10만 평이라는 규모의 땅을 내주게 되는 거지. 그래? 엄청 넓네. 토지에 남아있는 농약, 그리고 중금속 오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가장 깨끗한 땅이었어. 하지만 깜깜한 아메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던 거지. 그래서 흙을 퍼나르면서 다 개강 다시 하게 되고 각종 식물들을 다 길러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기를 무려 3년. 드디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최초의 중국 약재 재배 기술, 약재 추출물 연구기관인 우시 아메이 식물연구센터가 2015년도에 개관을 하게 돼. 중국 시장을 진출한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본인들에게 해가 되는 건 철저하게 배제하는 곳이거든. 만약에 아메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메이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과연 중국이 아메이를 받아들였을까?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우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1991년에 한국의 아메이가 상륙해. 처음 아메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품 카탈로그야. 이게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응? 이게 끝? 이 카탈로그 아니고 무슨 찌라시 같은데? 아메이의 성공 비결은 뭐다? 뭔데? 제품! 이 세제들의 성능이 그냥 기가 막히는 거야. 성능도 좋고 오래 쓰고. 근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 뭐 어떤 문제? 너무 오래 쓰는 거야.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종류도 별로 없고 고농축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로는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점점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아메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IMF. 에헤이.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소비가 위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어떤 문제? 외세를 몰아내자 우리 것을 애용하자. 국산품 애용 운동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도 강하거든. 맞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면 다 배쳐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한국 기업을 돕겠습니다. 아메이 제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 제품을 하나씩 추가해주는 원포원 프로젝트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1+1. 원포원. 1+1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 사면 하나 주는? 아니야. 원포원이 어떤 거냐면 아메이의 유통망을 이용하는 걸 넘어서 아메이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줌으로써 그 기업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하지만 아메이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실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 혹시 쿠쿠라고 알아? 아, 쿠쿠 알지. 쿠쿠 밥솥. 밥솥은 밥은 쿠쿠지. 맞아. 예전에 쿠쿠가 죽어가고 있을 때 아메이에 쿠쿠 밥솥을 들어오게 되면서 쿠쿠가 성장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한국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가나 싶었는데 이번엔 정말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할 만큼 아메이에게 큰 상처를 입힌 일들이 터지기 시작해. 대학생 불법 다단계 판매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1조 원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한 화장품 회사의 임원 10명. 아메이를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긴 게 바로 이때부터야.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수많은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업체들이
이 아메이를 비슷하게 카피해서 만들었거든. 사업을 설명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핀, 쉽게 말해 직급도 아메이랑 똑같이 만들었어. 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 또한 많은 언론과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마치 이들의 원조가 아메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일도 많았어.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시절에 아메이 사업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볼게. 아메이가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 아메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여자분들이 하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굉장히 반대도 많이 심했고 말씨도 그랬던 거고. 아메이는 주위에 알려서 써보고 좋으면 소개하고 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게 사업을 많이 했던 거야. 아메이 하면 다 싫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한국 시장에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 IMF도 불법 다단계에 대한 오해들도 코로나 사태도 개의치 않고 아메이는 건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창업자 두 분은 별세하셨지만 그 철학을 이어받아 그 아메이에 대한 성공 공식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지켜지면서 나아가는 거지. 성공 공식? 혹시 집에 세제 못 쓰세요?